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몰라요. 예술은 길다. 아 그래요? 예. 이 사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술이 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술이 아니고 원래는 의술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했던 거고. 아침, 점심, 저녁 온종일 술만 생각하는 국내 최고 주류 전문가 명옥교수와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애주 기자 이 기자가 함께하는 명옥교수의 술자리 인문학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엔 좀 알만한 사람들 얘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스, 고대 그리스에서 알만한 사람들. 제일 먼저 그 의사들이 할 때 하는 그 선서. 히포크라테스 네. 선서. 히포크라테스도 와인과 좀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굉장히 와인과 관련이 깊죠. 세상의 모든 의사들은요, 다 술과 관련이 깊을 수밖에 없어요. 술 좋아하긴 하죠. 왜냐면은 다 술을 갖고 약으로 섞기 때문이에요. 그 약쟁 그건 사기꾼 아닌가? 아니야. 참. 약쟁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알코올 속에 약재가 들어가면요, 훨씬 더 약재 자체만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흡수가 빠릅니다. 잠깐만 여기서 질문. 근데 지금의 그냥 제가 뭐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으면 절대 그냥 술 드시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원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아니고 약재의 효능을 더 빨리 증폭시키기 위한 것이 술이긴 한데 이게 양약 같은 걸 먹었을 때는 먼저 흡수가 너무 빨라져요. 네, 제가 이제 의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흡수가 너무 빨라지는 게 있고요. 독성도 너무 빨리 들어가요. 네, 특히 양약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감기를 쉬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되는데 간이 알코올 해독하느라 일을 해야 돼. 네, 그런 부분들. 사실 물어본 게, 그러니까 술 먹어야 되는데 감기 걸려가지고 술 못 먹고 있는데, 좋은 핑계로 먹을 수 있었는데 그게 아니네. 아무튼 다시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같은 그 알약 그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 뭐 쑥이나 뭐 이런 걸 넣어야 되니까 술과 같이 먹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최초로 시도한 사람이 바로 이 히포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은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유명한 말 있잖아요. 인생은 짧고 몰라요. 예술은 길다. 아 그래요? 네. 이 사람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의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술이 아니고 원래는 의술이라고 하죠. 어쨌든 그런 말을 이 사람이 했던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늘 굉장히 객관적으로 그 병이라든지 이런 질병 치료성 그런 측면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윤리성과 객관성을 굉장히 중시했던 그런 히포크라테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어쨌든 의학에서는 이 사람을 굉장히 어쨌든 선구자로 보는 거고요. 이 사람이 있었을 때 당시가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그리스와 스파르타의 전쟁. 이거야. 그러니까 성내에 밀접 사람들 많고 다친 사람들 많고 엄청 많이 하다 보니까 전염병이 일고 막 돌잖아요. 이때에 전염병이 막 돌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아하. 최초로 이 사람 뭐를 하냐? 방역을 합니다. 방역. 이상하게 대장간 옆에서는 사람들이 잘 전염병이 안 걸리는 거야. 오. 불이 있으면 되는구나. 오. 그 저녁에 다 불을 태웁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많이 피우는구나. 많이 피우는 거예요. 훈제네. 맞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균을 죽이자라는 그런 방역을 했고 그 걸린 사람과 걸리지 않은 사람 분리를 시켜요. 격리. 격리. 맞아요. 격리를 하고 그리고 소나무에 불을 놓는데 이런 것이 이어져 나중에 아로마 테라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예전에 그 중세의 유럽의 모습을 보면 흑사병 걸렸을 때 의사 모양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마치 새 부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약재를 넣고 이렇게. 그 방독면 같은 거구나. 맞아요. 했던 거고 이 사람 뭐를 했느냐? 뭐를 했냐? 와인으로 소독을 진행했습니다. 소독. 와인으로요? 소독을 진행했어요. 알코올이 소독이 된다는 걸 알게 된 사람이에요. 오. 네, 그래서 최초로 우리가 지금도 소독하면 다 알코올 잖아요. 이걸 최초로 진행한 사람이란 거예요. 근데 도수가 낮아도 되나? 없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하긴 그러겠네. 네, 유기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지만 그래도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균들이 잘 못 살아요. 14도, 15도 넘어가면 잘 못 삽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했다. 그래서 굉장히 와인 역사에 있어서도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무슨 쑥 같은 거 넣는 것도 이 사람이 한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넣은 거는 그 그리스 문화 자체는요 여러 가지 약재를 이미 넣었었어요. 그래서 넣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를 약수를 도입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소독 쪽에 있어서의 도입을 했다는 오히려 것을 더 가장 의미가 좀 있겠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 것 오, 같아요. 신기하다. 네네네.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고. 네네. 그러면 근데 이게 궁금한 게 의사 말고도 좀 유명한 분들도 무슨 와인과 술과 관련된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그렇죠. 일단은 음.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와인 마시는 자리에서 유래한 중요한 또 단어가 하나 있죠. 건배? 치얼스? 아니 되게 그 유능하신 기자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한 거는 치얼스밖에 더 있나? 설명이 뭐. 나쁘구만 내가. 네, 바로 심포지움. 심이 뭐냐면은 투게더예요. 어. 네. 포시스란 말이 마시다, 같이 마시다, 같이 마시는 건 뭐 이런 뜻입니다. 심포지움. 그게 와인을 같이 마신다는 뜻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심포지움은 약간 학술 대회 이런 느낌인데? 그렇죠. 그것에서 서로 술 마시면서 이 얘기 저 얘기 하는 것이 학술대회로 간 거죠. 근데 학술 대회에다가 심포지움이면 말을 쓰면 안 되네. 같이 술 마시자는 그러니까. 맞아요. 끝나고 술 마신 거예요 원래. 술 마시면서 내 의견 피력하고 했던 것이고. 아 여기서 나왔구나. 네, 그리고 비슷한 말들이 이제 심포니. 심포니 오케스트라. 맞아요. 심이 투게더. 아. 네, 투게더는 또 심볼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심 함께 있는 것 중에서 뭔가 특이한 것. 네, 심볼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제 심포지움과 비슷한 좀 맥락을 술 가지고 먹는 있는 자리에서 약간은 들어온 거네. 술 먹다 보니까 모이는 거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이다. 지금은 똑같구나. 혼자 마시기 싫어하는구나.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유래했다. 심포지움이란 말 자체가 와인을 마시는 모임에서 유래했다. 그럼 지금 아까 뭐 얘기하다 보는데 그 이렇게 심포지엄 이 사람들이 만나서 뭐 얘기하고 하면은 뭐 그냥 일반인들도 있겠지만 그 뭐 학자들도 모여가지고 술 먹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당연히 그 상류층 사람들은 늘 이렇게 많이 마셨던 거고 뭐 유명한 철학자들 있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렇게 쭉 있죠. 그리스 유명한 3대 석학이라고 하는 네. 그 소크라테스, 플라톤, 그다음에 아리스토텔레스 네. 이분들도 그 술을 당연히 많이 마셨겠네요. 그렇죠. 당연히 많이 마셨고 역시 최고의 애주가는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가 가장 나이가 많죠. 제일 선배죠. 그렇죠. 스승이고. 그러니까 많이 먹지. 밑에가 다 밑에니까 이거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당연히 눈치 안 봐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향연, 예, 음. 이라는 그 플라톤 실은 소크라테스는 그 말한 걸 적은 게 없는데 대부분 다 플라톤이 정리해 줬단 말이에요. 아 제자가. 네네. 근데 이 향연이란 말도 심포지움이에요 이게. 어. 예, 플라톤의 심포지움이죠. 그래서 그가 말 다 정리했는데 소크라테스에 대해서는 이성적이고 품격 있고 알코올 분해 능력이 정말 좋았다. 숙취롭다 이런 기록이 나와요. 진짜 맞아? 아 근데 그럴 수 있는 게 네. 이 소크라테스가 우리는 그냥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아니요? 엄청나게 그 몸이 좋았던 사람이에요. 풍채가 있고. 예, 풍채가 있고 그리고 군인이었어요 원래. 아. 네, 그럼 체력이 있으니까 뭐. 네, 장난 아니게 몸이 되게 먹겠네.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되게 거침없었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이 있었고 크네소폰의 향연, 그러니까 크네소폰 심포지움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와 와인은 사람들의 영혼을 상쾌하게 적셔주며 고통을 잠재워준다. 친밀한 감정을 촉발한다. 너무 많이 마시면 몸과 판단력이 힘들어져 숨쉬기도 힘들어지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의미 있는 말을 할 수도 없어진다. 진짜 술꾼이네. 네. 그러니까 근데 정확하게 보지. 조금만 마시면 영혼을 그치. 상쾌해주고 잠재워주고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위험하다. 몸과 판단력이 힘들어져서 숨쉬기도 힘들어지고 의미 있는 말 자체도 할 수가 없다. 이게 제대로 본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뭐 술 먹고 그냥 이상한 뻘소리 한다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호르몬도 그렇게 움직여요. 처음에는 살짝 기분 좋다가 나중에는 약간 극도 흥분 상태. 그러니까 과다 분비? 그 과다 분비가 아드레날린이라든지 도파민 과다 분비해서 막 웃다가 갑자기 너 무슨 소리 했어? 정색하고. 네, 이렇게 바뀌는 거죠, 실은.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적당히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 네. 그러면은 스승이 이렇게 먹었으면 당연히 제자도 많이 마셨을 것 같은데. 네. 플라톤은 어때요? 플라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지금의 미성년자는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거를 정리를 합니다. 나빴네. 그걸 왜 이 사람이 정리해? 네. 그래서 일단은 18세 이하는 와인을 마시지도 말라. 아, 진짜요? 18세라고 나와요? 네, 그 이분이 그거 미성년자 음주 불가를 만든 거네? 네. 야, 진짜. 20대도 절제하라. 근데 그 되나? 20대면 부어라 맞잖아. 40대는 마음껏 마셔라. 왜 40대에서 그래? 죽을라 얼마 안 남았어? 이때는 거의 뭐 한 4, 50대 아, 많이 그렇죠. 죽었잖아요. 네.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인생 즐기다 가라 이런 그 이유는 거네. 뭐냐? 삶의 건조함을 덜기 위함이다. 아,
부부는 합방하는 날 와인을 자제하라. 노인은 와인을 편하게 마셔라. 왜냐하면 젊은 사람과 대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과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 그치, 꼰대가 있으면 안 된다. 이분 이때도 꼰대 얘기를 하네. 그렇지. 아, 철학자라서 그런지 말이 멋있네요. 네. 근데 플라톤이라고 하면은 그 있잖아요, 유명한 말.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 러브, 플라톤의 사랑 뭐 이렇게 네, 얘기하죠. 그게 있잖아요. 네네. 정신적인 사랑. 네네. 그걸 이분이 하신 거 맞죠? 뭐 했다기보다는 나중에 그 인용을 한 건데 일단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육체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 그렇지. 첫 번째. 두 번째는 영혼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 세 번째는 학문의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 학문에. 예. 네 번째는 아름다움 자체를 사랑하는 단계가 있다. 예. 근데 악한 에로스와 선한 에로스가 있대요. 몸만 사랑하는 거라도 그러니까 몸에 끌리는 거라도 악한 에로스적인 것이 있고 선한 에로스적인 것이 있는 거고 이 정말 악한 에로스는 이 상대방의 몸만 사랑하는 거고 선한 에로스는 정신적 성장을 돕고 우정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로스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이걸 갖고 조합을 해서 이 윌리엄 데버넌트라는 사람이 1632년 플라톤을 러버스라는 이름으로 책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와요. 중요한 건 뭐냐? 육체적 사랑 없는 플라톤 러버란 말은 플라토닉이 한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니다는 거예요. 잠깐만. 그럼 또 플라톤이고 소크라테스 했으면 또 다른 석학 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 저 다음 편에 하면 안 될까? 이거까지 해요. 여기까지 해요? 알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또 와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 아리스토텔레스는 뭐 그렇게 실은 플라톤의 제자이긴 했지만 또 수제자는 아니에요. 약간 노선이 달랐어. 플라톤은 이래야 된다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좀 더 다양하게 생각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닌데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겨놓은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요. 와인에 대해서. 와인은 자연 본래의 모습이다. 있어야 할 모습으로 제시된 예술이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명이 그 스승과 제자의 제자까지 다 술에 대해서 와인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구나 그냥. 그렇죠. 그 자체가 영롱하고 아름답고 또 신기하고. 네. 그래서 유럽의 문화에 있어서 와인은 정말 뺄래야 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존재인 것 같아요. 특히 그리스에서는 또 더. 네, 그 맞습니다. 결론이신 거죠? 그렇죠. 네. 신기하다. 그리고 지금 그리스 편을 좀 많이 다뤘는데 다음에 한 번 더 그리스를 좀 다뤄볼게요. 제가 안 다뤄본 그리스 부분이 좀 있어서 그리고 총평 한번 해볼게요. 네. 좋아요, 알림, 구독 서비스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